자, 지금 미국은 최근에 북한이 김정은이 북한으로 복귀하고 나서 북한의 미사일 생산 시설들을 점점 일부러 노출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움직이고 보수하고 심지어 벌써 고물됐다라는 동창리에는 지금 활발한 시설 보수 이렇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산업에 있는 미사일 생산 시설 또한 이렇게 가동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러니까 미국의 기류는 북한의 제재를 더 강화하자고 점점 강경해지고 있고, 한국은 지금 미북 회담이 어떻게 결렬됐는지 그 경과도 아직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지금 북한 달래기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달래기 위해서 지금 북한에 대한 이 경제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미국이 어떻게 제동을 걸 것인가만을 연구하면서 지금 북한만 의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강경해지고 북한은 슬슬 도발 기미를 보이고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 미국과 이번 기회에 좀 갈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물론 미국을 데리고 꼬드겨야 북한을 갖다 붙이고 대북 평화 사기쇼를 할 수 있지만은, 지금 문재인이 집권한 이후에 요 며칠만큼 한국이 헛발질을 심하게 하는 일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방향을 상당히 좀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꿰뚫으면서 미국의 약한 고리가 어디고 그걸 어떻게 가서 설득을 하고 트럼프의 심리가 뭐고 이 정도를 던지면 트럼프가 물 거다라고 하는 모든 작전 기획을 한국이 짠 다음에 중국, 북한에 주어서 합의를 한 다음에 미국을 꼬드기는 이런 방식을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이 이런 아이디어 기획력에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비건이 어제 미국의 상원에 가가지고 2차 미북 회담에 대해 브리핑을 했는데, 미국의 상원 의원들은 비건의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북한이 제안한 영변 폐기는 범위가 모호한 영변 핵시설 폐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CNN이 전달한 바에 따르면요, 28일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이래갖고 회담이 되지 않겠다 하고 결렬 선언을 하고 회담장이 메트로폴 호텔을 떠나려고 하는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갑자기 미국 대표단 쪽으로 뛰어왔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김 위원장 메시지요 하면서 뛰어왔다는 겁니다. 트럼프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김정은의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 최선희가 가져온 내용은 미국과 북한이 줄다리기를 했던 영변 핵시설의 정의에 대한 김정은의 답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변으로도 미국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영변이라고 하면 영변에 원래 있던 고농축 우라늄, 원래 있던 플루토늄 등 각종 영변에서 북한 전역으로 숨겨놓고 분산 배치한 핵시설을 포함한 것이 광범위한 의미의 영변이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서 미국 관리들이 좀 더 분명히 해달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최선희는 허둥지둥 또 김정은 허락을 받으려고 갔는데, 그가 다시 가지고 온 대답은 영변 핵시설을 모든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미국 측은 전혀 감명을 받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출국 전에 우리는 영변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결국 북한이 미국에 이렇게 설정해 놓은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상회담 직전만 해도 폼페이오가
이거 회담이 되겠나, 합의가 되겠나 싶어서 김영철을 좀 만나자 하니까 면담을 거부하는 여유를 부렸대요. 그런데 이 실무회담에서 도무지 이견이 좁혀지지가 않고 의제가 확정되지 않으니까 폼페이오가 개막 하루 전날인 26일 김영철이를 보고 좀 만나자 했는데 아무 답이 안 와서 결국 폼페이오는 그냥 헛방을 날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미 회담하기 하루 전날 모욕을 당했다, 이렇게 미국 측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 이래가지고 내일 회담에서 뭐가 나오겠느냐, 틀렸다라는 생각들을 얼추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담 직전까지 계속된 실무회담 25일까지였고 26일은 아예 회담을 안 했죠.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저것들이 회담 실무자의 쫄병들이 합의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제 회담은 끝내버리면 내일 뭐 갖고 협상을 하나 걱정이 되어서 김영철을 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실무회담에서는 아예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북한이 협박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실무회담을 넘어서는 실무회담에 나왔던 말보다는 더 진전된 극단적인 형태의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회담을 깨고 걸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자, 그래서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는 다음 달쯤에 다시 회담을 한다 이러지만 북한이 시기와 장소를 확정하지 않고 있다는데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북한이 회담에 다시 안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입장으로서는 그냥 뭘 몰랐던 거죠. 트럼프에 대해서는 다 읽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정보나 기획도 다 읽었다. 저것만 내가 직접 만날 때까지 트럼프하고 아무런 미국 측하고 합의를 하지 마. 그럼 초조해서 나올 거고, 하루 전날 폼페이오가 만나자는데요 하고 김영철이 보고했겠죠. 김정은이가 만나지 마. 내가 단판 지었게 큰 소리를 빡 쳤을 겁니다. 근데 미국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거 회담 틀렸다고 사실상 알고 놓은 거죠. 그래서 27일 날 만찬에서 보세요. 에피타이저로 뭐 새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로 고기 나오고, 그 다음에 후식 1개 나오고, 3개로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면 미국이 저 밥값도 아깝다라고 하루 전날 상당한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한 겁니다. 지금 미국 상원에서 상당히 화가 났어요. 아니, 회담 전에 조율을 하자는 미국 국무장관의 제안을 김영철이가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그걸로 볼 때 김정은은 아직 약속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고 지금 행동은 몇 년 전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비핵화 전까지는 정상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압박을 추구하고 무거운 제재를 재가동하는 등 모든 것에 지금 총동원을 해서 북을 쪼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트럼프도 이제 욕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에 대한 이해 없이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하노이 회담을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며, 걱정스러운 것은 트럼프가 미 정보 당국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다. 지금 민주당의 상원의원 탐 우달 의원의 어제 비건 불러서 한 청문회 말입니다. 자, 분명히 정보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용의가 없고 비핵화할 의지가 없다고 평가했는데 트럼프는 이런 평가를 무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미국 전통을 버리는 거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정보기관의 말을 존중해서 해야지 지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 청문회에 앞서서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은 비건의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직후에, 어제가 청문회라기보다는 브리핑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받은 직후에 하노이 회담 불발과 관련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둘 다 실수했다.
북한은 정상회담만 기다리며 미국 측과 협상을 하지 않은 게 실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또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나 완전한 비핵화 약속 같은 포괄적 거래를 즉각 받아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것이 실수였다. 트럼프가 자리를 뜬 것이 다행이지만은 정상회담에 기대지 말고 그냥 밑에 있는 참모들한테 일을 맡겨야 된다. 이걸 지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일부 상원 외교위원들은 하노이 회담 불발 이후 트럼프의 대북 외교 방향이 뭔지 혼란스럽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심지어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이제 북한과의 외교가 어느 지점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은 미국을 괴롭혀 진정한 양보도 하지 않고 제재 해제를 받아낼 수 있을 걸로 착각을 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 기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벌여야 하고 총체적인 비핵화 압박을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해야 된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외교위원은 미국의 대북 전략을 모르겠다며 북한과의 외교에 지금 자기는 미국 정부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지금 트럼프까지도 뭔 생각인지 도대체 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정말 웃기는 거는 번개 뉴핑에서 이야기해드린 것처럼 한국의 민주당이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겁니다. 왜 트럼프의 성과를 깔아뭉개느냐. 특히 추미애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특히 이 트럼프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여론이 나빠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다. 자, 트럼프 뽕에 빠진 한국의 이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국의 민주당이 미국의 민주당을 욕을 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억수로 잘하는 척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황양수 니는 기껏해야 무슨 재미교포한테나 정보 얻으면서 미국을 안다고 떠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미국의 민주당은 좌파다. 그래서 트럼프는 미국의 거구다. 그래서 우리 편이다. 그 사람 논리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황장수는 투가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나 CNN 같은 좌파 매체 트럼프 깎아내리지 못해서 혈안이 된 데만 인용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상투적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민주당이 왜 트럼프를 깎아내린다고 미국의 민주당을 욕을 하고 트럼프의 대북 업적을 망가뜨린다고 민주당을 욕을 합니까? 그거는 한국의 민주당이 욕하는 사람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 적은 동지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의 민주당이 더 동지지요. 그것이 뭐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든 어떤 이유든요. 지금 트럼프가 전통적인 미국의 정책에서 벗어나 있고 지금 미국의 의원들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벗어나서 김정은을 데리고 직접 만나주면서 장난을 쳐요. 오바마가 민주당이고 한국에서는 오바마가 상당히 리버럴하다. 한국의 리버럴은 좀 좌파로 해석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8년 동안 상대를 안 해주는 게 답이죠. 북한이 핵 만들 시간을 벌어줬다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는 못할 거고 안 만나주는 게 상책이지요. 오바마도 북을 만나서 빅딜을 할까 하다가 결국 안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하면 지금 트럼프가 만나서 저렇게 하면서 지금 망신을 자초하고 북한 간을 키워놓고 또 한국이 지금 저렇게 만나면서 뭐 되는 듯 하니까 또 꼼수를 넣어서 한미연합훈련을 다 중단시키고 더 나아가서 전략자산도 못 오게 해서 해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고
또 북한에 퍼주려고 하고 군사 합의를 해서 안보를 갖다가 완전히 망가뜨리고 하는 일이 진전되잖아요. 트럼프가 안 만나줬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일정하게 합의가 딱 들어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으면 이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당이 우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됩니까? 저렇게 하고 다니는 트럼프가 도움이 됩니까? 그런 삼투적인, 예? 공화당은 우파, 민주당은 좌파. 미국이에요. 공화당, 민주당의 차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당과 무슨 민주당, 한국의 한 민주당처럼 그러지가 않아요. 한국의 민주당이 미국 민주당 보고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트럼프를 질투하고 시기한다고 말하는 것은 트럼프가 한국의 민주당이나 한국의 문재인이한테 딱 맞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좀 안 배우면, 예? 좀 무식하면 좀 신중하길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고 워싱턴의 기류는 점점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압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 트럼프도 이제 마지 못해서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를 만나 김정은의 미사일 시설 복구가 사실이라면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다. 베리베리 디서포인티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게 열려 있지만은 미사일 발사장 같이 장난을 치면 이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고, 미국의 이제 전체 분위기는 미국이 최대 압박하는 것만이 북한의 비핵화 태도를 바꿀 수 있다라는 쪽으로 이제 점점 굳어져 가고 있어요. 2차 미북 회담이 트럼프가 원한 바는 아니겠지만은 이제 북한의 실체를 미국인 전체에게 보여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미북 회담 결렬 직후 한국 정부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남북 협력 사업에 군부를 떼는 것과는 반대로 미 정부 의회는 한국 정부가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언론의 강경 기류가 일제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가 제가 몇몇의 미국의 이 주요 관료들이 트럼프가 이번에 얄팍하게 김정은에 속아서 합의를 해주면 다 사표를 내버리겠다고 십수명이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을 재건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북한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비핵화에 협력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비핵화 가능성이 낮은 걸로 판단되면 미국은 이제 북한에 대한 강력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이제 맛배기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말장난을 하는데 이번에도 제재 풀어달라면서 순수한 의미의 경제 제재와 북한의 무기 억제를 위한 경제 제재를 구분해달라.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 북한에는 전부 다 그냥 제재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장난을 하는 북한에 놀아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는 말에 대해서조차도 거부감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계속 풀려고 이 와중에도 미친 짓을 하는 한국 관료들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과 경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비핵화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앞장서서 추진하려는 한국 정부가 지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이제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다 했고, 하노이 회담의 최대 패배자는 회담 당사자가 아닌 남북 경협을 하려고 눈이 벌거튼, 그래서 비핵화 조치를 핑계대고 실제로는 북한에게 뭔가를 퍼주려고 하던 문재인이 최대의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 회담이 깨진 상황에서 남북 제재 완화를 계속 밀고 가면서 경협을 운운하면 아마
한국에 대해서 분명히 심각한 미국의 경고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지휘하는 평양 미사일 컨트롤 타워도 확장 공사를 하고, 그래서 북한의 그 우주개발국 위성센터라고 해요. 위성관제센터. 그게 평양에 있어요. 미국의 나사 같은. 근데 위성센터 주변에 새 복합단지를 건축을 했고, 동창리 미사일 운반용 건물은 90m를 움직였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그대로 갖다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외교 성과로 주장해온 미사일 실험 발사 유예를 이제는 북한이 깨고 다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도 비핵화 협상에서 지금 북한이 보이는 태도가 매우 불길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